정말 너무 신기하게 제가 만든 캐릭터와 똑같은 길을 가셔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중에서 프랑스하고 영국 그 핵심의 황기안 지사가 계시거든요. 황기안 애국지사님. 정말 많이 궁금해졌어요.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날아온 메시지. 한 남자의 특별한 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낯선 사내였죠. 이런 분들이 잊히지 않기를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영웅이 돌아오시는군요. 영웅. 제가 올 초에 3달 정도 전시를 했었는데 가장 모티브가 근간이 됐던, 시발점이 됐던 캐릭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이타닉 아저씨고 하나는 스미스 요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하고 매트릭스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 이름 아는 분이 있을까요? 그쵸. 빌리 제인과 휴고 위빙인데 그분들이 그렇듯 정말 그림자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숨겨진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작업할 거를 제가 또 작가 노트에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집합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소외된 것들. 그러니까 비교적 덜 알려진 것들. 똑같이 고생했는데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무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박수를 항상 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100년) 만에 돌아온 유진초이, 황기환 지사 유해, 고국 도착. 엎드려! 총! 지난 4월 10일 이영만리 타국에서 순국한 애국지사 황기환의 유해가 꼬박 100년 만에 그토록 그리던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숭고한 이름 황기환. 그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엎드려! 총! 엄청 예를 갖추고 있다는 느낌에서 마음이 일단 한번 경건해졌고요. 제가 알아야만 될 것 같고 정말 많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꼭 따라다니는 인물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유진초이, 미스터 션샤인 유진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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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초이. 유진초이. 그러니까 황기환 지사님을 알려면 유진초이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63년부터 1907년 The greatest and noble one still on a picnic here in 조선. 이 인터뷰 오기 전에 기사로 봤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게 제가 만든 캐릭터와 똑같은 그 걸음을 걸으셔서 소름 끼쳤어요. 경랑의 시대에 같이 태어나 지독하게 같은 꿈을 꾼 유진초이 그리고 황기환. 이들의 자취를 쫓으려 경성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우리가 지금 발자취를 찾고 있는 황기환 지사님은 13권. 이게 총 27권인가 그렇거든요. 황기환 지사님은 한 권 안에 고작 한 페이지로 돼 있단 말이죠. 황귀한, 평남 순천 사람이다.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 미국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함에 따라 자원 입대하여 제1차 대전에 출전하였다. 황기환 지사도 유진초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작성일이 1928년 9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가 작성이 됐고, 이 MED가 메딕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무병이셨네요, 의무병. 그분은 전투병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로 이루어졌던 그 대학생들의 소대 대장으로 이렇게 참전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초 해외 특파원 김동성 기자는 1921년 미국 워싱턴에서 황기환 지사를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 황기환과 호텔에서 몇 달간 유숙한 기자는 황기환의 품체가 훌륭했고 특히 외교술이 능란한 애국지사였다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출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첫 입성한 부대의 소대장이었다고 밝힙니다. 미군에 참전하게 되는 건 뭐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 외국 군인들에게는 갔다 오면 미국 국적을 부여해주겠다. 유진초이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적을 얻으려고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군 입대를 한 거죠. 미군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군대에 참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환이라는 분은 1차 세계대전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놓고 보면은 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거를 독립운동의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1919년 6월 프랑스로 귀환한 그는 이승만이 설립한 구미주차 한국위원회의 원동지역 대표 김규식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로 오자 김규식의 서기장으로 활약하면서 한국의 독립선전활동에 종사하였다. 이런 걸 보면 글로써, 언론으로서 뭔가를 알리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파리위원부의 서기장을 임했다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도 상당하고 기반이 있었다고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 도착해서 도산 안청호 선생이 공립학교 레드랜드 지부의 부회장을 하면서 안청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또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애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성 기자의 기사로 몇 가지 더 알 수 있는데요. 지사의 영어 이름은 얼, 즉 남작이고 얼황이라는 이름을 쓴 황기안은 생김새도 귀족 같은 인사였다 수레합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 미국 대통령 등 명사들과 서신을 주고받을 만큼 파리 주재 황기안의 외교가 활발했다고 전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도 이름 자체가 얼케이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주류 사회에서 진입해서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수월한 그런 이름을 선택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척 신기했어요. 한국인을 설명하는 몇몇 단어가 있잖아요. 백의 민족, 한, 이런 아리랑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일부러 굉장히 영특하게 중간에 얼이라는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본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본인의 이름을 쓸 때마다 조선인인 걸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와, 이럴 수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 플레임을 들었을 때. 세계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한 황기환처럼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에 교과서에서 봤을 때하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마주했을 때하고 드는 감정이 조금은 다르네요. 네. 이게 종군 기자 맥켄지 기자가 찍은 의병 사진입니다. 그 사진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냥 보자마자 슬프지 않나요? 울컥하잖아요. 사진 한 장이 아무 설명이 없어도 뭔가 갖추어진 의복도 없고 굉장히 허술해 보여요. 근데 이 사진을 뚫고 나오는 감정이 제 기억 속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아 있었어요. 관군복을 입으신 분도 있었고 그냥 무명의 암흑의 옷을 입으신 분도 있었고 상투머리도 있었고 막 이런 그 사진 한 장에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조명해 봐야지로 시작한 드라마였어요. 그러고 거기에 유진초이를 이제 가상의 인물을 넣었었던 거죠. 고해 시민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진이죠. 그걸 감사하게도 종군 기자인 영국인 맥켄지 기자가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역사를 남겨준 거죠. Eugene Choi? I'm Frederick Arthur Mackenzie. I'm a war correspondent with the Daily Mail from the UK. I have a favor to ask of you. 맥켄지 기자는 정사에도 허구에도 양쪽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맥켄지 기자는 실제 했던 인물인데 실존 인물인 황기안 지사도 가상의 인물인 유진초이도 다 만난 분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맥켄시와 윌리엄스가 발기하여 한국 친구회를 조직하자 참석하여 활동하였다. 한국의 독립을 옹호하면서 지지했던 그런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동정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죠. 영국에서 그분 맥킨지와 아주 긴밀한 협조를 목표가 없었다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켄지 기자는 목숨을 걸고 의병을 만났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죽길 각오한 의병의 외침을 기록하고 일제의 잔악한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파란 눈의 이방인은 한국에 끊임없는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종군 기자이긴 하지만 맥켄지가 이 작은 나라의 전쟁에 관심을 갖고 와서 취재를 하고 사진을 남긴 것도 황교안 지사님이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켄지의 행보에. 그렇게 다 있는 지점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이 공간이 굉장히 묘한 게 개화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 하지만 굉장히 일본스러운 집들이 많네요. 이때 당시에 그 미술이라고 하죠.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의 미술이 굉장히 슬프지만 예쁩니다. 참 예뻐서 더 슬픈 건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멋진데 굉장히 슬퍼요. 유진초이가 봤던 조선의 모습도 황기안 선생님이 봤던 조선의 모습도 이럴 거란 말이에요. 위태롭게 무너져 내려가는 조선을 보셨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키는, 조국을 구하겠다고 모두가 총을 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의병들의 밥을 챙겼을 수도 있고 옷을 지어서 전달했을 수도 있고 모두가 총을 들지 않아도 된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과 말로 아주 작은 나라가 피해국이고 빼앗기고 있다는 걸 전달하셨을 황교안 지사님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누가 당시에 코리아를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드실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는 작은 나라에 어쩌면 외롭고 쓸쓸했을 외교 투쟁. (2023) 임시정부 생활사 특별전 일상의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 이야기. 와, 이렇게 중국 상하이로 가는 길, 프랑스 파리로 가는 길, 미국 하와이로 가는 길, 멕시코 유카탄으로 가는 길. 일제강점기 한민족들은 이역만리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동포들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힘을 보탰는데요. 유럽을 무대로 한 파리 위원부와 황기안 지사의 다양한 활동도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황 지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좀 당당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표단을 보냈던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열강들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글로벌 외교회장 파리로 모여듭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약소국들에겐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대표단을 보내서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요구한다면 열강들이 호응해 주지 않을까.
김규식 선생이 위원장으로, 네, 그다음에 이관용 선생이 부위원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황기안 선생이 서기장이었으니까 한 3번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이 한국 대표부의 어떤 임원으로서 활동을 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역수 국가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모여들었는데요. 실제로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파리 평화회의가 일어난 이후에 독립을 쟁취하기도 했고요. 근데 파리 위원부 분들 중에 강화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파리 강화회의 바깥에서 외교 활동을 투쟁한다는 거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려 한 파리 위원부와 한인들의 노력이 오래도록 이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현대사 문서보관소에 가면은 한 30개 민족이 청원서를 냈습니다. 아일랜드, 이집트, 뭐 다 있습니다. 베트남, 심지어 베트남은 한 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의 문건이 가장 충실하고 가장 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파리 강화회의에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니까는 황기안 지사의 그런 활동과도 연결이 되고. 그러나 우리의 독립청원은 끝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이 평화회의는 승전국의 그 식민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신 자결주의에 힘입어서 한국의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을 또 그리고 외침을 또 외면했던 그런 좀 차가운 현실이 있었죠. 김규식 선생이나 이관용 선생이 이제 1919년 8월, 10월에 각각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제 미국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황기안 선생이 대표가 됩니다. 네. 프랑스의 언어 장벽은 드높았을 테죠. 파리 위원부 생활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유럽인들이 한국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알았던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프랑스어로 한국의 발전상 같은 책자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이제 우리 파리 대표부의 위원들이 가서 그건 아니다. 한국은 4200년 동안 독자적인 그런 고유와 역사 문화를 가진 것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했던 것이죠. 황기안 지사는 우리의 독립 의지를 담은 불어 월간지를 발행합니다. 이름은 라꼬레 리브흐, 자유한국입니다. 이거 발행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김규식 선생하고 계속 뭔가 좀 자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친애하는 김규식님께 지불해야 할 고지서가 많이 왔지만 현 상황에서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무소 하나를 폐쇄하고 가장 중요한 사무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파리 연구의 사무실은 전등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재정적이나 그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과 싸워야 했는 그 고단했던 그 삶 자체가 정말 그들에게는 외로운 그 전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간행물을 계속해서 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간행을 하신 거죠? 그렇죠. 1920년 5월 창간호인데 볼 때 막 좀 뭔가 뭉클하고 가슴이 떨리고, 네. 무엇보다도 저 꼴에 코리아 저게 한 1000부 정도 발행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지식인, 특히 이제 뭔가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무엇보다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정부에서는 하원 차원에서 그 3.1운동과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럽 지식인들과 한국 친회를 조직한 황기안은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에 대해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낼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주의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당시 프랑스 파리는 국제 외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운동의 활동상을 상해 임시정부나 미주에 있는 한인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널리 알리는 그 잡지가 구주의 우리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주의 우리 사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가 1920년에 가능한 귀한 책인데요. 황기안 지사가 유럽의 독립운동가 외교를 세계 동포에게 전하려고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귀한 걸. 와, 세월의 흔적이 엄청납니다. 구주의 우리 사업. 와, 이 가벼운 책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이게 실제로 그 서영애 선생님의 아내이신 황순조 여사님께서 기증하신 거라고. 굉장히 귀한 거랍니다. 이게 역사네요, 진짜. 이게 근데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한문이 워낙 많아서. 자, 어플로 이렇게. 야, 이거 맞나? 대통령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라는 말도 있고,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함께한 이 귀한 서적이 제 손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웠나 봐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그 무르만스크에 이래저래 온 한인 노동자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로 청도로 간다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비극적인 일이었죠.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철도 건설을 하던 한인 노동자 500명은 제1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렵사리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게 된 한인들은 즉각 파리위원부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자유가 보장된 유럽 땅에 남고 싶었던 한인들. 그러나 영국은 한인들을 강제 이송하려 했고, 황기안 지사는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협상에 나섰으나 현실의 벽은 드높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은 황기안 지사. 각고의 노력 끝에 한인 35명의 송환을 막고 이들을 프랑스 소도시로 이주시킵니다. 프랑스에 정착한 한인들은 공동묘지 조성 등 험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위원부와 황기안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서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외국인이니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러시아에서 있으니까 누군가는 러시아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코리안, 한국인. 그걸 그대로 저기에 남겨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초의 프랑스의 한인 사회단체 제법 한국민회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주동적 역할을 황기안 지사가 다 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던 35명은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었던 임시정부를 다시 돕기 시작하겠다. 그 얼마 안 되는
노동 이민하러 와갖고 전후 복구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거기서 받은 월급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임시정부의 성금으로 냈고, 그분들은 나는 누구냐? 대한민국이야. 대한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황교안 지사는 쉬프에 정착한 한인들을 살뜰히 챙겼고 방정한 품행조차 애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박봉의 임금을 모아 파리위원부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습니다. 황교안 지사 덕에 목숨을 건진 이들 중엔 홍재하 애국지사도 있었는데요.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Hi. Hi. Very nice to meet you, sir. It's my honor. What I can add now is that I'm very proud to have some Korean blood in my body. I've been also very honored to be honorary consul of Korea in France. Again, it's obvious that if Won Ki-won hadn't been there, maybe 99.9% of chance that my father would have been dead, would have been killed, would have been assassinated by the Japanese. Mm-hmm. So, of course, I maybe don't have the proper words to say how much I'm thankful to Won Ki-won. And I very much regret that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the States, that he couldn't go back to Korea at the same time as my father and being buried in the Daejeon National Cemetery. 오로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염원하고 한국의 절대적인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황교안의 글은 통렬했습니다. 이 뜨거운 외교 투쟁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펜을 무기 삼은 황교안 지사는 이승만 박사에게서 서신을 받습니다. 임시정부는 1921년 워싱턴 회의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상정하려 했고 황교안 지사 역시 활동 무대를 미국으로 옮깁니다. 김동성 기자의 글에 황교안 지사의 쓸쓸한 마지막이 기록됐습니다. (38살) 너무도 안타까운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독립운동으로 평가절하된 외교투쟁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파리위원부의 외교활동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리위원부에서 한국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독립운동은 일본하고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워야지만 독립운동에서 최우선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외교활동을 해야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인정해주거나 이해해주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교안 지사에 대한 추모는 프랑스에서 먼저 이뤄졌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지를 받았고 그때 이 부고 기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이 대목이 너무 가슴 아프고 좋았어요. 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하였다.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았고 어떤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라는 표현이 황기환 지사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 황기환 묘예요. 언제나 제가 묘지를 찾는 건 이 집들, 이게 오래된 집인데 그 마운트 올리벳 수천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영어로 쓰고 전부 외국말로 썼죠. 그런데 대한인이라고 한국말로 어여시 써놓고 보니까 말이죠. 그 비석은 조그마하고 초라하지만은 대한 애국심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애국의 열정이 그 돌 속에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국내로 송환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의 무덤을 옮기는 것들은 그 연고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연고자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가보훈처가 소송의 형식을 빌어서 그 황기환 지사의 그 유해를 옮기려고 했는데 황기환 지사의 무연고 증명을 위해 미국의 문서보관소를 샅샅이 뒤진 끝에 출생, 미국 입항, 미군 참전, 그리고 독신으로 사망한 자료까지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법률가지만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2번이나 제기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올 1월에 그 미국 측과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100년 만에 우리 독립된 조국의 품으로 황기환 지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외국의 그 아주 쓸쓸하게 묻혀 계신 그거를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후손으로서 우리가 좀 뭐 최소한의 그런 예를 다한 것 아닌가 하는 자부심이 듭니다. 마침내 독립된 조국 땅에 묻히는 황기환 지사. 꼬박 100년이 걸린 위대한 귀환입니다. 이렇게 황기환 지사님의 묘 앞에 직접 자리하니까 더 감사함과 또 숭고한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뉴욕 한인교회 목사로 있을 때 매년 저는 수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황기환 지사님께서 외롭지 않으셨겠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외딴 것에 쓸쓸히 묻혀 있구나. 더군다나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만 37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비석을 세우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어른이 그 자기 묻혔던 무덤을 떠나서 여기 충현모에 묻힐 때 영광스럽지만은 내가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돌아가서는 다시 이 어른의 무덤을 찾을 때는 빈 무덤을 찾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눈물이 나요. 이 땅 보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라 차원에서 굉장히 거창한 어떤 보훈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부터 하는 그런 보훈이 작은 스텝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고 기억하고 사랑해 나가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거,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와 평화에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위패실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성함이 장병 1, 2, 3. 우리는 황기안 지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고생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좀 새기게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고 감사드리며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우리 선조분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보훈의 가치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추모나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기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튼튼한 초석이 된다라는 점을 저는 보훈의 그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 표절을 해서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국의 얼을 지키고 싸운 자, 독립된 조국에 돌아와 잠들라.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안히 이곳에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